자, 월요일 3부에 찾아오시는 두 분, 정의로운 분들, 보수의 품격. 자, 할 말을 하는 정치인, 한 성격 있는 형제들, 정정브라더스 함께 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예, 정태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정태근입니다. 예. 자, 두 분 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친이였다가 금방 나왔잖아요. 예. 친이가 맞나요? 그래요? 글쎄, 맨날 그냥 반대 얘기만 하고 비판만 했기 때문에. 한때 친이. 한때. 그리고 정무부 시장을 두 분 다 지내셨잖아요. 예. 네. 그 정두원 의원님이 정무부 시장 끝나고 바로 뒤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춘식 부시장이 하셨고요. 예. 제가 마지막에. 아하. 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방한했는데, 퇴임 후 첫 만남에 두 분이? 네. 둘은 어떻게 좀 이번에 누굽니까? 트럼프는 great chemistry 그랬는데 두 분은 케미가 좀 맞았어요? 어땠어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 얘기로는 예. 뭐 엄청 친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케미가 이게 맞단 얘기죠. 예. 그리고 그때 뭐 회담할 때도 같이 카트도 같이 끌고 운전도 직접 하고 뭐 이제.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이렇게 그런 거를 친하게 잘 하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어떻든 목표를 정하고 사교를 하는 걸 잘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옛날에 원전 수출하러 그 아랍에미리트 갔을 예, 때 UAE. 그때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국왕을 만날 때 예. 국왕이 자기 애인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를 외워가지고 가서 그 앞에 낭송을 해주는 거예요. 오. 그러면 국왕 입장에서 보면 뻑가잖아요. 오.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기업할 때 제가 스타일이구나. 보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훨씬 쿨한 사람이긴 하지만 예. 뭐 잘 맞았을 거예요. 자, 한미 FTA. 이번에 그 한미 FTA를 뭐 잃고 왔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 아니면 그 한미 FTA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주고 왔다. 이런 보도도 있고. 이명박 시절에 맺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고 시작했고.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냈고. 예.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장사꾼 대통령 이렇게 예. 얘기하면 좀 심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즈니스 스타일인데 뭐 이번에는 이제 운만 띄운 거죠. 하지만은 본격적인 이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예. 한미 FTA 되게 반대했잖아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하고 저는 그때 국회에서 찬성했다고 어느 언론에서는 무슨 범죄인처럼 신문에다가 사진까지 그렇죠. 싣고 그랬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그게 괘씸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거는 옳지 않다. 네. 저희 동네에서도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저를 그냥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합의 처리를 위해 가지고 단식했잖아요, 이때요. 예. 그랬더니만은 저희 지구당 앞에 와가지고 무슨 합의 처리냐. 그래가지고 강행하라. 포식 투쟁을 했다니까요, 저희 지구당 앞에 와서. 근데 그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네. 이 과정이 보면은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협상은 끝났는데 예. 체결이 안 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불리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진을 안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는데 한국에서 양보를 안 해주니까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때. 그래서 결국은 어떻든 그 둘 사이에 좀 교감이 있어가지고 예. 2010년도에 이제 사실상 타결됐는데 제가 아까 이제 오면서 일부의 우리 세 분 기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예. 싶은 점은 뭐냐면 저희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FTA 협상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하는 과정들이 역들하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1등의 패권 국가거든요. 지금 뭐 양극 체제로 갔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고
가장 극명한 것이 뭐였냐면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환율이 계속 미국 달러가 강세니까 적자가 무역 적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이걸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도저히 무역 적자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250엔 하던 거 달러당 250엔 하던 환율을요. 갑자기 100원으로 떨어뜨립니다. 절반 아래로 떨어진 거네요. 그런 정도의 힘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지나서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유가 그러니까 1차, 2차 오일 쇼크가 났고 그러면서 이제 방만한 재정을 운영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쌍둥이 재정 적자가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국 내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쫄 필요는 없지만 녹록하진 않다. 항상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의 국익, 실용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 마치 다 뺏긴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명분은 챙겼고 실리는 잃었다. 어떻게 보세요?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전에 정태근 의원 말을 이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때 자존심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존심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자존심을 내세우다가는 실리를 뺏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협상할 때는 실리 중심으로 뭐 수그리고 들어갈 때는 수그리고 들어가야죠. 그걸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입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 그 정상회담에 이제 뭐 평가는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여담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신문에서 보았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주는 데 있어서 특히 백악관직 인사들에 있어서 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이지만 이 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요청을 한 거고 또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 김장한 목사가 그 밀리그레암 목사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의 그 멘토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 또는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익과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협력적 관계 속에서 최대한 실익을 얻어내는 것.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 국익을 앞세워서. 알겠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시네. 8088님, 저는 중국 교포인데 정봉재 정치쇼 잘 듣고 있어요. 신형대님, 정도님, 정태근님 반갑습니다. 두 분 30분 너무 짧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짧아요. 30분도 안 돼요. 광고 듣다 보면 한 24분밖에 안 됩니다. 5833님, 회사 다니라 방송을 못 들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쉬는 날 듣고 있으면 속 시원하고 정치 지식이 쌓여 너무 좋아요. 자,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환대 받은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도원 의원님? 네, 걱정했던 바와 달리 굉장히 환대를 받았죠. 그 상호 간에 지금 정태근 의원이 얘기했던 그 트럼프의 멘토도 만났고 또 안보실장도 중간 6월 중순에 비공식적으로 또 한번 정영 안보실장 또 갔다 왔다는 거거든요. 극비 방문하고 왔다고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치밀하게 양쪽 다 그 준비를 했던 그런 흔적들은 좀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온 거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불식시키고 왔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고 왔고. 이 마당에 그 지난번에 그 CBS 여기자 있잖아요. 오도넬이라는 여기자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한 흥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결과는 어떻든 남북 간의 대화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성 이런 문제들을 공감하는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예. 그 질문도 좀 잘못됐고. CBS 여기자. 예. 오. 그래서 CBS에서 이번 한미 회담을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정태근 의원님 뒤끝이 좀 있으시네요. 맞죠. 자, 5563님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정치쇼 고정합니다. 세 분 모두 정치 성씨를 가지신 걸 보니 정씨 쓰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예. 아니, 정씨 성주에 좀 제일 오래 사신 분이 한 말씀 해봐요, 그럼. 정 씨가 원래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가 케미가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내일 모레 또 가요. G20 가는데 예. 국내에서는 이 청문회 때문에 과제가 첩첩산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얘기도 좀 하셔야죠. 예. 김상곤, 조대엽, 송영모. 글쎄 이분들 대통령께서는 이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강행할 것 같고 예. 그 대신에 국회는 이제 경색되겠죠. 근데 과거에 그 불통의 상징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정도면은 한두 명 희생했거든요. 한두 명 정도 예. 하면서 협상을 좀 하라. 저는 한마디 충고해 주세요, 좀. 예, 적어도 한 명 정도는 희생을 할 각오를 하셔야지 여야 간에 뭔가 협치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서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 예. 그 예상하건대는 강행할 것 같고. 그래요? 예. 강행하면 어쨌든 야당하고 대화가 딱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만하게 비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지율이 지금 유지되고 있지만은 좀 꺾이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 희생하고 네. 어쨌든 야당에게 명분을 좀 줘라.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고언을 드린다고 하면 예. 지금 이제 뭐 외교 현안이 굉장히 많고 힘들죠. 그리고 바로 가셔야 되고. 근데 또 이제 이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외교에 관심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 국내 문제는 복잡하고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해외 순방했다가 인천 여기 성남 공항에 도착할 때 마음이 묵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다. 안 내리고 싶다고 예, 한 번 더 돌고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 김장한 목사의 이번에 협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보다 더 이제 대화 타협 속에서 정치가 잘 풀어지려면 협치가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렇죠. 타협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추경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인사문제에 청문회도, 있어도 네.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여권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안을 만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나 예를 들면 추경안도 마찬가지고 추경안도 MB 정부 때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 6월 달에 제출해서 3개월 만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국회 예산안이 빨리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부직 선발하는 비용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더 그 심사숙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내부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당과 좀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시급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협치는 불가피하다.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협치하려면 두 분들이 이제 정치권 밖에 있지만 다시 정치권으로 좀 돌아가서 야당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거보다는 저는 국민의당하고 예. 결국 합치는 게 대통령제는 맞습니다. 대통령제하고 다당제하고는 궁합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 저는 정부 여당을 뭐 위해서라기보다도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당하고 다시 합쳐서 국민의당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국민의당 해나가는 지금 것이. 자체 조사 결과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요번에 이제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되게 깝깝하거든요. 후보들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못 구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다음 총선에서 가능성이 못 없다는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필요성들이 양자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남경필 지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요. 예.
협치와 연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정을 가능케 하니까 협치가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도에서 연정을 했잖아요. 사회부지사를 민주당한테 드렸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더라고요. 도의원들이요. 함께. 네. 오. 그래서 저는 꼭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치는 문제를 떠나서 협치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연정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연정을 하니까 협치가 되더라. 연정을 한다는 자세로 예. 권력을 나눠주고 협의하면 협치가 된다는 거죠. 거기 경기도 그 사회부지사를 민주당한테 줄 때도 저는 그게 무척 인상적으로 보였던 게 일단부터 첫 실험인데 누구를 달라고 하지 않고 민주당에다가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민주당에다 넘기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을 꽂아요.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반발해. 민주당 도의원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 경기도인데 왜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 지방자치 위반이다. 하고 자기들이 선출해갖고 제시를 했잖아요. 또 재미있는 말씀 하나 그 드리면요.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더라고. 그거보다 더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예. 이제 부지사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의 우리 규칙상 보면 이 부지사가 이 추천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한 추천할 수 있는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 처음에 부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 인사권도 나한테 주나 하고 안 하고 있었대요. 진짜 주나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지사한테 가서 이거 뭐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거 당신 권한인데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연정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택형님 정정정 브라더스 말씀 너무 재밌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몰랐다고 지금 방금 전에 발표했거든요. 보고받지 않았다. 예. 어떻게 보세요? 몰랐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국민들은.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안철수 대표는 진짜 종치셨다고 봅니다.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국민당은 안철수 대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국민당 자체도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안철수 대표 먼저 끝나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 국민의당과 민주당과 합칠지 말지를 좀 고민해보고 저는 물밑대화가 오고 갈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종친 것 같아요? 재기 불능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없어도 저는 재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이번 일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이번 일 이전부터라도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기를 얘기를 하고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종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특히 정치 자원 중에 한 분이잖아요. 제가 참모였으면 아마 그러지 말고 해외 나가서 우리 IT 자원봉사를 하자. 저기 좀 저개발국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보안 전문가니까 국가적으로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러다가 들어오면 되죠. 근데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근데 왜 거기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만 얘기하면서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뭐죠? 이 얘기도 또 끝까지 안 해줘. 새정치도 끝까지 안 해주더니.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의적 사고하시고 가서 좀 봉사나 좀 열심히 하시는 게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게 다들 아닌가 그렇게 봐요. 했어요. 실패하면은 다들 조용히 이제 좀 사라졌다가 국민들이 뭐 하고 있지 그 사람? 그럴 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예. 2번 은퇴했어요. 예. 그때 또 돌아올 때 욕먹으면서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명분을 찾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끝나자마자 이제 나는 잠시 손을 띄고 세계 IT 발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 IT 발전을 위해서 할 역량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분명한 때는 사실은 두 분 오늘 좀 잔혹하시다. 저개발국에 가면 지금 현재 우리 그 안랩이나 이런 데서 본인이 쌓은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죠. 세계까지는 아니고 저개발국 세계까지. 그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는 저는 정치에 친화적이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많이 하셨어요. 정신 걸 끝났어. 자, 그런데 이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박수를 쳐야 되나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 현재 감자 캐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 잠시 뒤 11시 50분 당대표 투표 결과를 TV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왜 감자를 캐고 있죠 근데?
쇼하는 거죠. 근데 뭐 홍준표 대표가 되겠죠. 예. 근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건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전 혐오감만 더 키운 이제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오늘 기자들이 기사 어떻게 쓸지 걱정돼. 예. 진짜 기사가 빵빵 그래서 터지는데. 도대체가 이 그런 리더십으로 자유한국당이 더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저는 참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거기도 이렇게 종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사실 지난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은 깝깝한 당입니다. 지금 바른정당 다 새 정당 다 마찬가지지만 자유한국당은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점점 이제 버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와서 그러면 바른정당은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하니까 안 오르죠. 바른정당. 이건 자유한국당이고 바른정당. 바른정당. 바른정당 조금 올라갔던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실제로 바른정당 기대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꽤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스스로들이 다 코가 빠졌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당대표 선출하는데 전당대회 하는데 당대표를 할 사람들이 안 나가고 할 사람이 없어서들 그냥 나가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끼리 그냥 자리 2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리 나눠 먹게 하는 식으로 비춰지거든요.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얼굴을 내세워야 되는데 예. 그 제대로 된 얼굴이라는 것은 결국 차기 지도자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제 바른정당의 그 어려움이겠죠. 아니 면면을 보면 남경필 지사 있죠. 김용태 의원 있죠. 원희룡 지사 있죠. 면면을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야. 근데 저는 지금 지지율 문제에 야당이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지지율에 왜 신경 쓰지 그러냐면 마라. 만약에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12월 19일 날 했다 그러면 예. 지금 취임도 안 한 시점이에요, 아직. 아하.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은 거죠. 정당의 지지율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고 바른정당이고 마찬가지.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이번에 캐치프레이스가 달라질게요 그랬잖아요. 예. 그 달라진다는 게 감자밭에 가가지고 감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장윤성 기자는 하지 감자여서 빨리 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달라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반성하고 옛날에 우리 천막당사 할 때 그때 박근혜 그 당시 대표가요. 예. 108배 했어요, 가서. 아니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방송 좀 듣든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자세도 아이디어도 없으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조금 올라가는 이유가 예. 약간 열었잖아요.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반대하면 세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추경도 협의하겠다. 그렇죠. 바른정당이 올라가는 거는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죽을 쓰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아니 정두원 형님 네. 오늘 작심하고 오셨어요? 기사 좀 한번 좀 털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 지금 막 당대표가 발표하는데 진짜 국민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진짜 왜 저렇게 하죠? 아니 두 분이 모르면 어떡해요. 두 분이 모르면. 그러니까는 저기 우리나라 보수의 앞날을 위해서도 예. 정말 안 좋은 일이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더 쓰라린 참패를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정신을 차릴래나. 예. 그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당대표 발표 중인데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너무 일찍 끝난 표정에 멘붕. 깜짝 놀라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10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장마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바이.
사이에 좀 교감이 있어가지고 예. 2010년도에 이제 사실상 타결됐는데 제가 아까 이제 오면서 일부의 우리 세 분 기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예. 싶은 점은 뭐냐면 저희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FTA 협상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하는 과정들이 역다르고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1등의 패권 국가거든요. 지금 뭐 양극 체제로 갔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고 가장 극명한 것이 뭐냐면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환율이 계속 미국 달러가 강세니까 적자가 예. 무역 적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 일본뿐만 아니라 예. 독일, 프랑스, 영국 이걸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도저히 무역 적자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250엔 하던 거 달러당 250엔 하던 환율을요. 예. 갑자기 100원으로 떨어뜨립니다. 절반 아래로 떨어진 그럼요. 거네요. 그런 정도의 힘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조금 지나서 이제 시작되기 네.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유가 그러니까 1차, 2차 오일 쇼크가 났고 그러면서 이제 방만한 재정을 운영했고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쌍둥이 재정 적자가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자국 내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쫄 필요는 없지만 녹록하진 않다. 항상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의 국익, 실용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 마치 다 뺏긴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명분은 챙겼고 실리는 잃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비판을 예. 하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전에 정태근 의원 말을 이어서 얘기하면 예.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때 자존심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존심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자존심을 내세우다가는 실리를 뺏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협상할 때는 실리 중심으로 뭐 해라. 수그리고 들어갈 때는 수그리고 들어가야죠. 그걸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입니까?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이번 그 정상회담에 이제 뭐 평가는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예. 제가 여담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신문에서 보았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주는 데 있어서 특히 백악관직 인사들한테 예. 있어서 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이지만 이 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을 기여를 줘야겠다. 해야 되겠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요청을 한 거고 또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 김장한 목사가 그 밀리그레한 목사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의 그 멘토 중에 한 사람인 예. 사람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 또는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익과 관계에 있어서는 예. 이렇게 협력적 관계 속에서 최대한 실익을 얻어내는 것.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 국익을 힘을 앞세워서. 합쳐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시네. 8088님, 저는 중국 교포인데 정봉주 정치쇼 잘 듣고 있어요. 신형대님, 정도님, 정태근님 반갑습니다. 두 분 30분 너무 짧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짧아요. 30분도 안 돼요. 광고 듣다 보면 한 24분밖에 안 됩니다. 5833 치셨다고 봅니다.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국민당은 안철수 대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국민당 자체도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안철수 대표 먼저 끝나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 국민의당과 민주당과 합칠지 말지를 좀 고민해보고 이번 저는 물밑 대화가 오고 갈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종친 것 같아요? 재기 불능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없어도 저는 재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 때문에 아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예. 이번 일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예. 이번 일 이전부터라도
아니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기를 얘기를 하고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종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떻든 그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특히 정치 자원 중에 한 분이잖아요. 뭐 제가 참모였으면 아마 그러지 말고 해외 나가서 우리 IT 자원봉사를 하자. 저기 좀 저개발국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보안 전문가니까 국가적으로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러다가 들어오면 되죠. 근데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근데 왜 거기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만 얘기하면서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뭐죠? 이 얘기도 또 끝까지 안 해줘. 새정치도 끝까지 안 해주더니.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의적 사고하시고 가서 좀 봉사나 좀 열심히 하시는 게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아니 게 다들 아닌가 그렇게 봐요. 했어요. 실패하면은 다들 조용히 이제 좀 사라졌다가 국민들이 뭐 하고 있지 그 사람 그럴 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예. 두 번 은퇴했어요. 예. 그때 또 돌아오면서 돌아올 때 욕먹으면서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명분을 찾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끝나자마자 이제 나는 잠시 손을 떼고 세계 IT 발전을 위해서 좀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 IT 발전을 위해서 할 역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분명한 때는 사실은 두 분 오늘 좀 잔혹하시다. 아니 저개발국에 가면 지금 예. 현재 우리 그 안랩이나 이런 데서 본인이 쌓은 경험이 예. 굉장히 큰 자산이 됐죠. 세계까지는 아니고 저개발국 세계까지. 그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는 저는 정치에 친화적이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예, 많이 예. 하셨어요. 예. 정신으로 끝났어. 자, 그런데 이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박수를 쳐야 되나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 현재 감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 잠시 뒤 11시 50분 당대표 투표 결과를 TV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왜 감작 캐고 있죠 근데. 쇼하는 거죠. 근데 뭐 홍준표 대표가 되겠죠. 예. 근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건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완전 혐오감만 더 키운 이제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오늘 기자들이 기사 어떻게 쓸지 걱정되는 예. 게 진짜 기사가 빵빵 그래서 터지는데. 도대체가 그런 리더십으로 자유한국당이 더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저는 참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거기도 이렇게 종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사실 지난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은 깝깝한 당입니다. 지금 바른정당 새 정당 다 마찬가지지만 자유한국당은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점점 이제 버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와서 그러면 바른정당은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하니까 안 오르죠. 바른정당. 이건 자유한국당이고 바른정당. 바른정당. 바른정당 조금 올라갔던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실제로 바른정당 기대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꽤 있어요. 근데 거기는 스스로들이 다 코가 빠졌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당대표 선출하는데 전당대회 하는데 당대표를 할 사람들이 안 나가고 할 사람이 없어요. 협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다 더 이제 대화 타협 속에서 정치가 잘 풀어지려면 협치가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렇죠. 타협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추경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인사문제에서도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권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타협안을 만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나 예를 들면 추경안도 마찬가지고 추경안도 MB 정부 때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 6월 달에 제출해서 3개월 만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국회 예산안이 빨리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부직 선발하는 비용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내부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당과 좀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시급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협치는 불가피하다.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협치하려면 두 분들이 이제 정치권 밖에 있지만 다시 정치권으로 좀 돌아가서 야당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보다는 저는 국민의당하고 예. 결국 합치는 게
대통령제는 맞습니다. 대통령제하고 다당제하고는 궁합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 저는 정부 여당을 뭐 위해서라기보다도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당하고 다시 합쳐서 국민의당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국민의당 나가는 지금 것이. 자체 조사 결과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요번에 이제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되게 깝깝하거든요. 후보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못 구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다음 총선에서 가능성이 못 없다는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필요성들이 양자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남경필 지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요. 예. 협치와 연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정을 가능케 하니까 협치가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도에서 연정을 했잖아요. 사회부지사를 민주당한테 드렸고.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더라고요. 도의원들이요. 그래서 함께. 예. 오. 그래서 저는 꼭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치는 문제를 떠나서 협치라는 것이 별도로 있고 연정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연정을 하니까 협치가 연정을 되더라. 한다는 자세로 예. 권력을 나눠주고 협의하면 협치가 된다는 거죠. 거기 경기도 그 사회부지사를 민주당한테 줄 때도 저는 그게 무척 인상적으로 보였던 게 일단 그것도 첫 실험인데 누구를 달라고 하지 않고 민주당에다가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민주당에다 넘기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을 꽂아요.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반발해. 민주당 도의원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 경기도인데 왜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지방자치 위반이다. 하고 자기들이 선출해갖고 제시를 했잖아요. 또 재미있는 말씀 그 하나 과정이 드리면요. 무척 인상적이더라고. 그거보다 더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예. 이제 부지사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의 우리 규칙상 보면 이 부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한 추천할 수 있는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 처음에 부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 인사권도 나한테 주나 하고 안 하고 있었대요. 진짜 주나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지사한테 가서 이거 뭐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거 당신 권한인데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연정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택형님 정정정 브라더스 말씀 너무 재밌습니다. 자,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몰랐다고 지금 방금 전에 발표했거든요. 보고받지 않았다. 예. 어떻게 보세요? 몰랐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국민들은.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안철수 대표는 진짜 자, 월요일 3부에 찾아오시는 두 분, 정의로운 분들, 보수의 품격. 자, 할 말을 하는 정치인, 한 성격 있는 형제들, 정정브라더스 함께 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예, 정태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정태근입니다. 예. 자, 두 분 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친이였다가 금방 나왔잖아요. 예. 친이가 맞나요? 그래요? 글쎄, 맨날 그냥 반대 얘기만 하고 비판만 했기 때문에. 한때 친이. 한때. 그리고 정무부 시장을 두 분 다 지내셨잖아요. 예. 예. 그 정도원 의원님이 정무부 시장 끝나고 바로 뒤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춘식 부시장이 하셨고요. 예. 제가 마지막에. 아하. 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방한했는데 퇴임 후 첫 만남에 두 분이 네. 둘은 어떻게 좀 이번에 누굽니까? 트럼프는 great chemistry 그랬는데 두 분은 케미가 좀 맞았어요? 어땠어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 얘기로는 예. 뭐 엄청 친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케미가 이게 맞단 얘기죠. 예. 그리고 그때 뭐 회담할 때도 같이 카트도 같이 끌고 운전도 직접 하고 뭐 이제.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런 거를 친하게 잘 하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어떻든 목표를 정하고 사교를 하는 걸 잘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옛날에 원전 수출하러 그 아랍에미리트 갔을 예, 때 UAE. 그때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국왕을 만날 때 예. 국왕이 자기 애인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를 외워가지고 가서 그 앞에 낭송을 해주는 거예요. 오. 그러면 국왕 입장에서 보면
뻑가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기업할 때 제가 스타일이구나. 보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훨씬 쿨한 사람이긴 하지만 예. 뭐 잘 맞았을 거예요. 자, 한미 FTA. 이번에 그 한미 FTA를 뭐 잃고 왔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 아니면 그 한미 FTA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주고 왔다. 이런 보도도 있고. 이명박 시절에 맺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고 시작했고.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냈고. 예.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장사꾼 대통령 이렇게 예. 얘기하면 좀 심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비즈니스 스타일인데 뭐 이번에는 이제 운만 띄운 거죠. 하지만은 본격적인 이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예. 한미 FTA 되게 반대했잖아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하고 저는 그때 국회에서 찬성했다고 어느 언론에서는 무슨 범죄인처럼 신문에다가 사진까지 그렇지, 싣고 그랬죠. 그랬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그게 괘씸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거는 옳지 않다. 네. 저희 동네에서도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저를 그냥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합의 처리를 위해 가지고 단식했잖아요, 이때요. 예. 그랬더니만은 저희 지구당 앞에 와가지고 무슨 합의 처리냐 그래가지고 강행하라. 포식 투쟁을 했다니까요, 저희 지구당 앞에 와서. 근데 그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예. 이 과정이 보면은 어떻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협상은 끝났는데 예. 체결이 안 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불리한 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진을 안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는데 한국에서 양보를 안 해주니까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때. 그래서 결국은 어떻든 회사 다니라 방송을 못 들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쉬는 날 듣고 있으면 속 시원하고 정치 지식이 쌓여 너무 좋아요. 자, 샵 1035,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환대 받은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도원 의원님? 근데 걱정했던 바와 달리 굉장히 환대를 받았죠. 예, 그 상호간에 지금 정태근 의원이 얘기했던 그 트럼프의 멘토도 만났고 또 안보실장도 중간 6월 중순에 비공식적으로 또 한번 정영 안보실장 또 갔다 왔다는 거거든요. 극비 방문하고 예. 왔다고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좀 치밀하게 양쪽 다 그 준비를 했던 그런 흔적들은 좀 보이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온 거죠.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불안했잖아요. 예. 불식시키고 왔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고 왔고. 저는 이 마당에 예. 그 지난번에 그 CBS 여기자 있잖아요. 오돈넬이라는 여기자가 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서 예.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 굉장한 긍열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결과는 어떻든 남북 간의 대화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성 이런 문제들을 공감하는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예. 그 질문도 좀 잘못됐고. CBS 여기자. 네. 오. 그래서 CBS에서 이번 한미 회담을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정태근 의원님 뒤끝이 좀 있으시네요. 맞죠. 자, 5563님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정치쇼 고정합니다. 세 분 모두 정치 성씨를 가지신 걸 보니 정씨 쓰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예. 아니, 정씨 성주에 좀 제일 오래 사신 분이 한 말씀 해봐요, 그럼. 정 씨가 원래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가 케미가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내일 모레 또 가요. G20 가는데 국내에서는 이 청문회 때문에 과제가 첩첩산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얘기도 좀 하셔야죠. 예. 김상곤, 조대엽, 송영모. 글쎄, 예. 대통령께서는 이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강행할 것 같고. 예. 그 대신에 국회는 이제 경색되겠죠. 근데 과거에 그 불통의 상징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정도면은 한두 명 희생했거든요. 한두 명 정도 예. 하면서 협상을 그래서 좀 하라. 저는
한마디 충고해 주세요 좀. 예, 적어도 한 명 정도는 희생을 할 각오를 하셔야지 여야 간에 뭔가 협치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서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 예. 그 예상하건대는 강행할 것 같고. 그래요? 예. 강행하면 어쨌든 야당하고 대화가 딱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만하게 비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지율이 지금 유지되고 있지만은 좀 꺾이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 시상하고 네. 어쨌든 야당에게 명분을 좀 줘라.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고언을 드린다고 하면 예. 지금 이제 뭐 외교 현안이 굉장히 많고 힘들죠. 그리고 바로 가셔야 되고. 근데 또 이제 이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외교에 관심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 국내 문제는 복잡하고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정상회담을 해외 순방했다가 인천 여기 성남 공항에 도착할 때 마음이 묵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다. 안 내리고 싶다고 예, 안 한 내리고 번 더 돌고 싶다고.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 김장한 목사의 이번